안녕하세요. 허영수 청소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청소업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하셔서 저에게 메일로 사연과 내용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또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아빠이자 남편인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연기를 전공했지만 연극 무대 활동 중 아이가 생겨 학점은행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와 신사동에서 연기학원을 차렸지만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어 지방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상의 끝에 공무원 준비를 2년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제가 20대에 청소 알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같이 청소를 해보자고 할 정도로 꼼꼼하다고 하던 것이 기억이 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 주변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관련 영상을 찾다 보니까 볼수록 청소 외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술 교육을 받으려니 또 내지는 가맹점을 해야 하는데 저의 형편이 녹록치 않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에서 또 계단 청소 창업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까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개인 창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가맹점이 좋을까요? 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계단 청소가 아닌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좋은 청소 창업은 뭐가 있을까요?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전단지의 디자인이 중요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답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인천에서 계단 청소 수익이 날까요? 또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500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 했을 때 수입 시 4층짜리 건물 기준에서 6만 원의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 84개를 계단 청소를 하고 있을 때 5일 동안 소화를 해야 되는데 16개씩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이 대답은 내 집 앞에서부터 계단 청소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동선이 중요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이유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구리시에서 그 계단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리시하고 인천하고 뭐 비슷한 유형의 어떤 건물의 그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인천에서 당연히 계단 청소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계단 청소를 하실 때 내 집 앞에 동선을 짧게 잡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좋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500만 원 수입을 얻는다고 했을 때 84곳의 거래처를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16군데를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 네, 16군데 갈 수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방문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침
한 7시부터 시작하신다 그러면 오후 5시에서 6시에 분명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범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계단 청소의 어떤 시간, 6만 원짜리가 84개의 거래처가 있다는 포인트는 잘못된 것이고, 84개의 거래처가 있을 때 반드시 주 2회, 주 3회, 주 5회를 가는 그런 거래처가 반드시 속해 있는데, 그랬을 때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거래처가 반드시 속해 있기 때문에 84군데에 500만 원의 수입을 만들 때는 84군데가 아니라 더 작은 수의 그런 거래처만 있어도 500만 원의 수입에 접근한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육 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청소업은 청소업체에 가셔서 배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청소를 기술로 접근을 하셔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되게 깊이 오류에 빠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창업을 하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 또 기술을 배워서 깊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장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시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업체에서 배우시는 것이 가장 기초서부터 배우시게 되는 거고, 마케팅을 배우게 되시는 거고, 일의 시작과 마지막, 또 거래처의 어떤 모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업은 청소업체에 가서 배우셔야 합니다. 청소업체가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때 학원이라든가 교육장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 창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가맹점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개인 창업을 하셔서 가맹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필요한 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 고객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뭔가를 내놔야 되겠죠. 그것이 청소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서비스, 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만들지 못하느냐의 어떤 그런 성패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을 하든 또 개인 창업을 하든 그것의 핵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년 15개 팀을 창업을 돕고 있는데요. 제가 창업을 시킬 때 제일 첫 번째는 명함을 먼저 만들라고 저는 요청을 합니다. 어떤 명함을 만드셔야 되냐면 파워 있는 명함을 만드셔야 되고요. 파워 있는 명함이 만들어졌으면 전단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십시오.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그 플레이스라고 하죠. 지도 검색. 내 사업장이 내 주변에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작업의 시작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익성 좋은 쪽은 뭐가 있을까요?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아무도 아직 지금 시작하지 않은 그런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에어컨 세척업을 하기 전에 에어컨 설치를 먼저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남에 이제 LG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물류 창고예요. 그 물류 창고에서 이제 기사분들이 기계를 갖고 이제 나가셔가지고 LG 이제 그 제품을 설치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그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저는 설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어컨 청소로 접목을 제가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에어컨 청소라는 것은 뭐 관심들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거진 뭐 에어컨 청소가 일반화되어 있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이고요.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요즘에 또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좀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제일 좋은 부분은 뭐 에어컨 청소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청소, 특수 청소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공장들이 많은 곳은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업체들이. 그래서 공장의 어떤 특수 청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무실 방문하는 그런 청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마다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학교를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또 여러 방법의 그런 청소들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학교 청소, 이렇게 꼽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내용인데요. 전단지 디자인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명함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함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상호겠죠. 상호 이름을 잘 지으셔야 되죠. 뭐 이름 따라서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가 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함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로고. 이제 이름을 지었으면 이제 그 상호를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로고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캐릭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개성,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캐릭터,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업종들이 녹아지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함의 어떤 그 파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 그 명함에는 어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함이 잘 완성이 된다면 전단지 디자인은 저절로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단지, 뭐 리플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리플렛이 완성이 되는 길은 바로 명함을 잘 만드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꼭 성공을 하시리라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새로운 일을 할 때 긍정의 힘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역수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창업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그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어떤 내용과 사연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끌어가는 데는 여러분들의 구독 필요하고요. 또 좋아요 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